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좀 많아지면 이런 젊은 이제 노동력이 그렇지. 제조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산업 그렇죠.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 이제 네, 적절한 지적을 점점 해주고 계시는데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으로 제가 하나 띄워드리는 게 뭐냐면 예. 맥킨지 보고서예요. 이 맥킨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제조업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을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우리가 언제까지 광물만 수출해야 되니? 그렇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제조업을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예.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사실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로 갔다가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인도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제조업이 또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면 그 사람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시장도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아까 맞습니다.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소비 시장? 맞습니다. 소비 시장이 거기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소비 시장 역시 이 아프리카가 주목을 받는 이유인데 예. 뭐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그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한국은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95%가 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최소 80% 이상입니다. 많이 진짜 쓰시죠? 많이 쓰는구나. 다들.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이제 사막, 기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 있다면 거의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독수리 날려보낼 것 같고 그런데 맞아요. 편지 묶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아프리카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40% 돼요. 많지는 그래요? 않지만 40%? 네, 40%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망이 잘 안 깔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대다수가 스마트폰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얼마나 그 스마트폰 업체나 통신망 까는 업체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근데 새로운 개척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수두룩 빽빽인데 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볼까 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트랜션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업체 들어보셨어요? 트랜션이요? 네, 트랜션. 스마트폰 트랜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편집장님. 트랜션 못 들어봤는데. 예. 트랜션?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중국의 중국 업체? 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예요. 중국 업체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 나 그래도 10년은 살았는데. 왜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국 2006년이니까. 트랜션은 아니죠. 제가 2003년부터 계셨어요? 특파원을 했었는데. 됐었는데. 아니 근데 중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 이름이. 아닌가? 아니 근데 트랜션은 영어 같은데. 네, 트랜션인데 이 화면 보시면 딱 보일 거예요. 저 트랜션이라는 업체가요. 작년에 나홀로 지금 30%가 넘는 출하량 성장세를 보였어요. 와. 근데 저 업체는요, 편집장님이 모르셨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게, 10만 원대 초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우고 있는 회사예요. 편집장님 굉장히 비싼 스마트폰 쓰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업체래. 중국 업체가 아프리카 막 공략해가지고 대박 터뜨렸다 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사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네. 네, 이제. 그래서 10만 원대 이 초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아프리카를 이제 공략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50%? 네. 아니 다른 업체들은 뭐 하고 있지? 아니 완전 초저가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저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네. 기억나. 저게 선전에 있는 업체일 거예요. 신천이라고 그러죠. 선전. 우리 저 중국 남부. 화웨이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아프리카에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저 초저가 전략을 쓴 것도 정말 참 대단하네요. 저 당시에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아프리카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광물도 정말 풍부하고, 그렇죠. 인구도 지금 뭐 앞으로 전 세계의 40% 가까운 그런 이제 그렇죠.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빨리 선점을 하려고 막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게 사실 아프리카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주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속속 독립을 하면서 아프리카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그런 무대가 됐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그 스마트폰 업체 얘기에서 조금 감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중국.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이제 우방국을 내세우면서 원조 공세를 이제 아프리카에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1980년대부터 이제 중국 지도부가 아프리카를 이제 또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얼굴 마주치고 와야 이제 마음의 문도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00년 10월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의 장관급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도 중국의 외교장관이 매년 이렇게 해외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가요. 네. 아, 그래요? 네. 매년 가요. 1월에. 네. 늘 그래요, 늘. 아, 근데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로. 근데 첫이라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프리카를 선택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내륙과 해상을 잇는 그런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이죠. 1대1로. 이 1대1로에 아프리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프리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유럽을 대신해서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이 됐어요. 유럽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래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러다가 아프리카가 조금 중국의 식민지처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리면, 조 화면은 이제 BBC 기사거든요. BBC가 2012년에 쓴 기사인데,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신식민주의라는 지적에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뭐 평등 상호 이익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실질적인 세력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BBC의 지적이 있었던 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아프리카라는 대륙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어떤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그 동안에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인도나 미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인도, 미국 이렇게 말씀하신 그 두 국가도 아프리카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아프리카의 광물과 자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라이벌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자원을 헐값에 가져가는 애들, 이러면서 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공정한 파트너다. 이거를 이제 앞세우고 있죠. 우린 정가를 줄게.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아프리카와 정상회의를 한 다음에 작년까지 이제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을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것처럼 뭐 자원 개발과 기반 시설 건설에 이렇게 돈을 대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이제 키워온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아프리카와 첫 정상회의를 한 후에 그닥 뭐 큰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2022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두 번째 정상회의를 여는 등 이제 좀 아프리카의 눈을 굉장히 돌려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의 배경은 또 중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키워가니까 야 저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좀 견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견제
또 하는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의도가 가장 큽니다. 예. 제가 잠깐 생각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중국도 본인들의 어떤 원자재나 광물에 대한 그렇죠. 어떤 무기로 삼잖아요. 우리 뭐 무역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반도체가 많아서. 그렇죠. 네. 뭐 반도체 우리한테 뭐 규제하게 되면 우리는 뭐 원자재 규제할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 전 세계 대다수의 광물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미국이 약간의 좀 견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예. 거기를 장악을 해버리면. 다 장악해버리면 전 세계 광물을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이달 초인가요? 그 6월 초에 네.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중국, 뭐 인도, 미국 다 이렇게 1+ 아프리카 정상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뭐 자원도 좋고 노동력 시장 다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프리카와 협력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어떤 점이 매력일까요? 일단 우리나라도요. 지금도 아프리카 교역은 하고 있습니다. 교역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그 규모가 뭐 작년 기준으로 한 23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중에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 1%대 2%가 채 되지 않아요. 너무 작네. 네, 그래서 크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조금 무역에 있어서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로부터는 뭐 광물선 연료,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선박, 뭐 플라스틱,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자동차, 기계류 등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는 가져오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이제 내보내주고 수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역이 늘어날수록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갖춰진 경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에 6월 4일에 다자 회의에서 이제 다자 회의가 아프리카 서밋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핵심 광물, 인프라 모빌리티, 의료 보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에 대한 협력 같은 이런 총 36건의 조약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조업 수출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아프리카는 이제 중요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동시에 아까 우리가 계속 짚어왔던 것처럼 떠오르는 소비시장. 이 소비시장으로 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략해야 되는 시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데 아프리카는 정말 부족한 뭔가 이렇게 딱 맞는 퍼즐과 같은 그런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딱 맞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 보건 의료. 의료. 네. 아프리카 나라들이 열심히 이제 제조업 키우고 있고 소비 시장이 크게 늘어나니까 그런 분야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거는 사실 한국 말고도 뭐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잘하는 분야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의 의료 분야다 하면 이건 진짜 세계 최고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맞아요. 짱이거든요. 의료 관광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으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부분이 이제 의료기기의 95%를 이제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 의료 서비스도 또 부족한 만큼 한국의 선진 의료 그리고 보건 기술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식약처가 나이지리아와 의료 제품 상호 협력 MOU를 맺었거든요. 제가 요 후일담을 들었는데 요거 자체 MOU 자체가 나이지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었던 거다. 이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다고? 너희밖에 없어. 나 너네랑 꼭 하고 싶어. 어떻게 안 되겠니? 약간 이런 나이지리아가 그랬다는 거는 이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게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경제 최대 대국이죠. 거기 아프리카에서는. 네네.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뭐 아프리카에 대한 뭐 가능성 또 희망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렇죠. 점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프리카가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한계가 있을 것이고, 뭐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지 너무 아프리카에 대해서 와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예. 조금 그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통상 TV에서 절대 허용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냉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정치 체계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네,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야 하는데 아프리카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국가에서 이제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생기고는 있죠. 그리고 근데 그게 일부에 불과하죠. 네, 왜냐하면 계속 정치적 불안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 나라들에만 해외 투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쏠리는 거죠.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예.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류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인프라 역시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가 있는 지역, 그게 이제 깔린 지역, 깔 수 있는 지역에만 또 투자가 몰립니다. 네. 그래서 있는 도로, 철도 등도 여전히 이제 그 민간이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자원을 캐내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쳐요. 예. 네. 근데 그걸 아는 이제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투자해서 지어줄게. 돈을 빌려주고. 네.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걸 가지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렇죠. 뭐 항구도 짓고 철도도 짓고 도로도 짓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해당 인프라를 빌려줬으니까 그 인프라를 운영한 돈으로 갚아야 돼요. 돈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뭘로 갚겠어요?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구가 만들어졌으면 항구를 운영해서 거기서 번 수입으로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항구가 운영이 잘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갚죠. 못 갚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야 그러면 설마? 그러면 그냥 이걸 지분을 넘겨 우리가 운영을 할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프라 제때 갚지 못하면 인프라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또 하자면 인구가 계속 는다고는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출산율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뭐 지금 출산율이 뭐 4명대입니다라고는 했는데 그마저도 떨어져서 4명대입니다. 그런 건가? 이거 어떻게 너무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건강해. 근데 사실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는 뭐야 아프리카 젊은 노동 인력이 많다고 하더니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인구 자체는요 사실 어차피 수십 년간으로 따졌을 땐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늘어나요. 그 출산율 기준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 아프리카에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계획적인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임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주사나 어떤 약물로 하는 그런 피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뭐 말라위나 케냐의 경우에는 기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약이나 주사제로 피임을 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약 40% 정도가 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도 출산율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해보는 여성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집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만 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거랑 내가 사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만큼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것의 기회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워서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는 여성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나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 아이에게 충분히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덜 낳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네. 생각이 바뀌는 거구나. 제가 편지를 하나 써주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그러다 0.6 된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요. 아프리카 대륙에 훨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자녀가 한 6, 7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6, 7명을 키우는데 나눴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4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100만 원을 4명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음식, 책,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 인구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담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아프리카 대륙을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왜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우리 어혜진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통상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